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남 원기둥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1년간 지금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세장. 자, 이게 오랫동안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약세장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7월 7일 날 최근에 올라온 기사인데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에서 지금 내년 경기가 더 어렵다. 올해도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어렵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세 번째나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성장률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태죠.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물가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죠. 이 금리 인상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축. 근데 연준은 어떻게 돼요?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물가 때문에. 이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금리를 인상 안 하고 그만 놔둬버린다? 그러면은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G2죠. 미국과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글로벌 소비할 수 있는 이런 큰 국가들의 소비력이 점점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지금 가속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공급망이 불안정하다. 전쟁 큰 변수입니다. 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도 불안정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신냉전 시대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죠. 미국하고 유럽하고 손잡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서로 패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신냉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계속해서 내년까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 IMF 총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3.6%에서 또 낮출 수도 있다 라고 하죠. 자, 작년에 IMF가 작년 10월 달에 4.9%를 예측했어요, 처음에. 근데 올해 1월 달에 4.4%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3.6%. 자, 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 확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3.6%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IMF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보면 힘든 한 해죠. 올해가 지금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한 해입니다. 자, 올해가 힘든 한 해인데 내년에는 어떠냐? 내년에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2023년 내년에는 경제 불황 위험이 높아졌다. 경제 불황.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찍고 있고요. 미국이 마이너스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겠죠. 올해도 힘들지만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MF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마이너스 3.4%, 거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찍었다가 그 이후로 유동성
엄청난 돈의 힘에 힘입어서 지금 2021년도에는 5.7%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때 그래서 주식시장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등을 했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세요. 5.7%에서 2.9%. 반토막 납니다. 장정 경제 성장률 전망 대비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2.9% 반토막 나요. 반토막.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1.7%입니다. 또 침체가 됩니다. 올해 내년 계속 침체. 내후년도 지금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경제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근데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물가 때문에. 물가 때문에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쓸 수도 없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각국의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게 세계 경제를 전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죠. 경기는 침체가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죠. 주식경원에 연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좋아질 리 없죠. 왜?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연준도 보면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물가를 잡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고요. 지금 연준이 오는 7월 26일과 27일 이때 FOMC 회의를 열리는데 여기에서 아마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를 무려 0.75%를 한 번에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우세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경기 전망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지시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자,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 차트 보세요. 자, 이 큰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추세입니다, 추세. 이 추세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은 어때요? 누가 보더라도 하락하고 있죠.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은 아직 제가 볼 때는 먼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소주도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LG이노텍인데 LG이노텍은 아직은 좀 잘 버티고 있어요. 아직은. 하지만 LG이노텍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여기를 깨고 내려갈 것으로 보여요. 세계 경기가 침체되니까 LG이노텍만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글로벌 경기 안 좋은데. 그리고 PCB 종목의 대장이었던 심텍은 이미 여기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도 원래 이 심텍을 처음에 매수했다가 상방으로 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고 이거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이 주도주가 이제 다 무너지고 있다 라는 그런 우려에 따라서 지금 저도 심텍을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LNF 2차전지는 잘 버텼는데 2차전지도 모습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작년 11월 달 이후에 거의 여기에 쌍봉 찍고 지금은 점점 때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 달 고점 찍고 올해 초에 이제 무상증자로 약간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가는 단계라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첨보는 이미 내려가고 있죠. LNF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아직 잘 버티고 있는데 첨보는 이미 추세가 꺾였습니다. 첨보는 작년 11월달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44%예요. 이미 추세가 아예 꺾여버렸습니다. 보면 그동안 잘 버티던 PCB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2차전지 종목들도 무너지고 있고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주도주가 무너지고 있다. 이게 지금 전형적인 약세장의 장세입니다. 그리고요,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거래량이 지금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거래가 거의 없어요. 바닥에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코로나 때 볼게요. 코로나 때. 자, 코로나 2년 전 정도 전에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서 이 거래량 보세요. 치고 올라가죠. 이때는 막 거래가 막 팍팍 터졌어요. 바닥을 찍고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거래량이 이렇습니다. 거의 아직도 거래량이 바닥을 기고 있어요. 상태에서. 그런데 왜 여기가 바닥입니까? 거래가 막 터지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바닥인데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또 1303원. 환율의 모습은 어때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국제 정세가 불안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약세장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약세장이 좀 더 지속된다고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대응하는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반대로 상승하는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이렇게. 네, 코덱스 인버스는 이렇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이 인버스입니다. 자, 그리고 일명 고버스라 그러죠. 고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자, 고버스는 어때요? 네,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하락할 때 상승하는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보시면 코스닥은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의 인버스는 어때요? 지금 위로 올라가는 모습. 이런 종목들 이렇게 지수가 다 계속 빠질 때는 일부 몇몇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지수가 하락하잖아요. 지수가 하락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인버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는 이 카카오뷰라는 곳에서 주식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지금 주식 관련된 글들을 제가 틈난 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을 추가하셔가지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채널 추가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렇게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PH 플러스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관련된 투자하는데 도움되는 글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약세장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강세장이 온다고 하면은 그 강세장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현재는 누가 뭐라 해도 약세장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 약세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방법은 인버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약세장을 인정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